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입니다. 옥스퍼드대 인구학권이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던진 이 한마디는 지난 수년간 우리를 거대한 공포에 밀어 넣었습니다.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던 출산율, 텅텅 빈 초등학교, 그리고 국가 소멸. 이제 이 단어들은 더 이상 낯선 학술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잔혹한 현실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인구학자들이 경악할 만한 반전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 가망 없다라며 포기했을 때 9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내리막길만 걷던 출산율 그래프가 갑자기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말부터 포착된 이 기묘한 흐름 보이시나요? 바닥인 줄 알았던 0.72명을 찍더니 0.75, 그리고 현재 0.8명대라는 믿기 힘든 숫자를 향해 수직 상승 중입니다.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15% 이상 폭증했죠. 이건 통계 작성 이래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거 그냥 일시적인 현상 아니냐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하기엔 데이터가 너무나 정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저 밑바닥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욕하고 비관했던 90년대생들이 갑자기 어떤 비밀에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왜 지금이 대한민국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5년인지, 그리고 우리 삶을 바꿀 소름 돋는 진실이 무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죠. 왜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기 시작한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커져서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에코붐 세대의 본격적인 등판입니다. 에코붐, 쉽게 말해 베이비 부모인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메아리처럼 다시 인구의 정점을 찍는 구간을 말해요. 구체적으로는 199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1년에 몇 명이나 태어났는지 아세요? 무려 70만 명대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만 명대인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이 지금 몇 살이죠? 30살에서 35살 사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골든 에이지에 진입한 겁니다. 사실 머릿수가 많으니까 결혼이 늘어나는 건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비율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고 외치던 청년들이 최근 들어 결혼은 해볼 만한 투자로 가치관을 급선회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뜨겁습니다. 강남과 분당의 유명 산후조리원들은 지금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예약 대기만 6개월이 넘어가고요. 조리원비가 1,000만 원을 호가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산부인과 검진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폐업 고민한다던 소아과들이 이제는 아침마다 국세통을 이룹니다. 도대체 그 무서운 인구절벽 앞에서 이들은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역설을 첫 번째 이유로 꼽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고립과 단절을 뼈저리게 느낀 청년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가족뿐이다라는 본능적인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죠. 인스타그램 속 화려한 싱글의 삶보다 퇴근 후 나를 반겨주는 따뜻한 거실의 불빛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경제적 본질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을 주저앉게 만들었던 건 미친 집값이라는 거대한 절벽이었거든요. 내 집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고 출산이야? 라는 말이 상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강력한 금융 지원이 나오면서 그동안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주거비라는 거대한 허들에 막혀있던 청년들에게 드디어 최소한의 입장권이 쥐어진 겁니다.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을 마련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지금 이 기회마저 놓치면 평생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을 떠돌며 아이를 키워한다는 공포와 이제는 가정을 가져도 내 삶이 파산하지는 않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결국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통로가 열린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오를까요? 우리는 지난 20년간 무려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돈 몇 푼 준다고 내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힐 바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출산 지원금 100만원 주는데 내 경력은 1억 원어치가 날아간다면 누가 낳겠어요? 이번 반등이 예전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와 사회의 전략이 현금 살포에서 시간 보장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정책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아시나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합치면 한 달에 최대 900만원까지 들어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독박 육아라는 괴물을 국가 시스템으로 때려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에 가보세요. 유모차를 끌고 아기 띠를
한 아빠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풍경이 됐죠. 그거 다 삼성이나 다니는 대기업 혹은 공무원들 이야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격차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기업들이 갑자기 착해져서일까요? 아니요. 사람을 구하려면 이 제도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동력의 귀중함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제 젊은 인력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안 보내주면 그 귀한 90년대생 직원이 바로 옆 회사로 이직해버립니다. 노동력이 귀해지니 근로자가 기업보다 우위에서는 인구 구조의 역설이 아이러니하게도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딩크족의 배신이죠.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결혼 후 아이를 절대 안 갖겠다던 딩크 부부들이 산부인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는 게 내 커리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와 회사가 내 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는 확신이 드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선택지를 고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문제는 현찰 100만 원이 아니라 나의 내일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내 삶이,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확신을 주는 단계에 드디어 진입한 걸까요? 이제 시야를 넓혀보죠. 그래도 한국은 멀었어. 서울만 좋지 지방은 어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보세요. 우리보다 정확히 10년 먼저 이 지옥을 경험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본의 한 도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기서 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나가레야마시. 도쿄에서 전철로 30분 떨어진 이 도시는 원래 노인들만 남아서 소멸될 운명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아 도쿄로 떠났고 상가에는 임대 문의만 붙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도시는 일본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인구 폭발의 성지로 불립니다. 인구가 15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급증했는데 늘어난 인구의 90%가 3040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세금을 깎아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보육 스테이션이라는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모님들,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전쟁터 같은 출근길 나서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아시죠? 어린이집은 집 근처인데 내 회사는 반대 방향이면 그 아침 시간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나가레야 마시는 전철역 바로 앞에 거대한 보육시설을 지었습니다. 부모는 출근하면서 역 앞 스테이션에 아이를 딱 맡기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럼 시에서 운영하는 전용 셔틀버스가 아이들을 각자의 어린이집으로 안전하게 배달해 줍니다.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죠. 역에 내리면 아이가 스테이션에서 웃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선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겁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나요? 이 시스템 하나가 맞벌이 부부들에게 매일 2시간의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죠. 더 소름 돋는 건 이 도시의 철학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고통은 부모의 몫이 아니라 도시의 몫이다. 그들은 심지어 시청 안에 민간기업 출신의 마케팅 부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타겟을 아예 아이 키우는 엄마로 설정했죠. 엄마가 행복하려면 나가레야마로 오세요 라는 자극적인 슬로건으로 도쿄의 엘리트 인재들을 빨아들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오니 지방세 수입이 늘고 세수가 늘으니 교육 인프라는 더 좋아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지니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선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나가레야마 모델을 미친 듯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일부 신도시들 그리고 대구와 부산의 특정 구에서 이런 실험들이 시작되고 있죠. 단순히 돈 몇 푼 쥐어주는 단계를 넘어 부모의 삶의 질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 기적같은 반등 뒤에는 아주 차가운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골든타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0년대생 에코붐 세대, 이들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길어야 앞으로 5년입니다. 2030년이 되는 순간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은 모두 40대에 진입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수천조 원을 쏟아부어도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0.8명대 반등은 대한민국 역사상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의 창이라는 뜻입니다. 이 창이 닫히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나라는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더미 같습니다. 서울의 비정상적인 집값은 청년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고 지방에는 여전히 산부인과 하나 없는 의료 공백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여전히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죠. 지금의 반등이 잠깐의 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국가 재건의 신호탄이 될지는 우리가 이 마지막 5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금의 상승 곡선에 취해 구조적인 개혁을 멈춘다면 대한민국은 2030년 이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는 어떤 경제대책도 먹히지 않는 데드크로스의 시대가 될 것이다. 단순히 나라가 망한다라고 한탄만 하기엔 지금 우리 앞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간절한 기회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내 인생의 희생이 아닌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이 되는 나라. 나가레야마의 기적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또 여러분의 동네에서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